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제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농지 개발에 대해서 참 궁금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 개발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겨울 지나면서, 요번에 이제 고정 지나고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 개발 계획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든지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개발 과정들 그리고 마무리되는 앞으로 이제 한 3월 중순쯤 되면 중순이나 말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마무리되는 과정들 그래서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을 거둔지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뭐 지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농지는 이제 칠곡군에 이제 위치하는 이제 농지인데, 요 농지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주말 농장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뭐 주말 농장으로 개발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보시면 여기 진입로가 이제 진입로를 보시면 이제 큰 길에서 여기로 이제 진입을 하죠. 여기로 진입을 하고 주변 환경이 여기 있는 주말 농장으로 이 큰 길에 따라서 요 더 진입하는 길이 요 길입니다. 요 길. 요 길 따라서 진입을 하면 여기가 한 848평 그래 850평 650평쯤 되는데 요 650평을 이제 주말 농장으로 분할해서 요걸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나서 지금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요 관련해서 요 농지가 어떻게 변해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이제 수익 구조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매번 이제 말로만 듣다가 실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그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뭐 농지 모양이 요렇죠. 이제 요런 모양이고 뭐 위성 지도로 보면 주변 환경이 참 좋아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는 문화재 이제 보호구 2구역입니다. 뭐 문화재 보호구역 2구역이라서 나중에 이게 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실제로 여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문화재 보호 2구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칠곡군의 이제 조례에 의해서 여기는 8m 미만의 8m 이하죠. 8m 이하의 창고나 이제 높이 8m 이하의 창고나 뭐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뭐 3구역쯤 되면 이제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 2구역은 그렇고 1구역은 뭐 설명을 드릴 것 없이 1구역에 걸렸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게 맞습니다. 1구역은 2구역도 뭐 물론 이제 문화재청하고 어떤 심의를 받고 뭐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그렇지만 2구역은 이제 심의받고 이제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심의받는 과정도 까다롭고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에 이제 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뭐 인허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밑으로 요 선이 보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압선입니다. 선화지죠, 선화지. 고압선 밑에는 뭐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고압선 밑에 오래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암이든 백혈병이든 뭐 질병이 이제 일어날 확률이 높다 해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선화지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선화지는 벗어난 농지죠. 벗어난 농지고 여기 선화지는 사실 개발하기가 좀 이제 까다롭지만 이런 선화지도 사실은 이제 창고 같은 거는 사람들이 상주 안 하는 이런 창고 같은 거는 뭐 여기 선화지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선화지가 다른 땅보다는 대부분 한 20-30% 가격이 더 사게 치이죠. 이 선화지가 지나간다고 하면 이제 한전에서 이제 어떤 일정하게 이제 세를 받는다든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좀 제한적이라서 좀 문제가 좀 있죠. 자, 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도 삼면이 산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어서 요 부분에는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좀 평온하게 이제 할 수 있고 주말 농장으로 했을 때 뭐 농막을 설치한다든지 요래 했을 때 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이 이제 여기가 지대가 높고 여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전면이 좀 팍 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뷰가 또 확보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자, 요런 이제 그 위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또 그 IC하고 또 한 3분 거리입니다. 여기가 물류 IC하고 요 길로 이래 가면 물류 IC로 가게 되는데 요 물류 IC 요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요 바로 물류 IC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죠. 그 접근성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데다가 그리고 뷰가 이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길이 지금 이제 확장을 하려고 이제 해결이 돼 있는데 요 길만 여기가 확보가 되면 일반 건축물 짓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입지를 정할 때 첫 번째 접근성을 봤고 두 번째가 주변 환경 그러니까 뷰도 확보되고 주변의 환경도 뭐 나쁘지 않고 공기도 좋고 세 번째가 앞으로 이제 길 문제가 요 부분에 있는 농로가 이제 확장이 되면 요 부분은 이제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를 지금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여러 군데 중에서 이제 준비를 해왔고 원래 이제 명절이 지나자마자 지금 개발이 바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현장 이제 또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사업은 이제 주말 체험 농장입니다. 주말 체험 농장인데 여기가 이제 650평 되는 이제 필지를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지금 이제 주말 농장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주말 농장 단지 내에 이제 도로를 3m 확보를 해주는 이유가 차후에 길이 생겼을 때 이제 여기를 뭐 전원주택이나 이제 일반 주택이나 뭐 창고를 뭐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인허가를 이제 낼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도로 4m 확보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분들이나 이 끝에 있는 분들이 길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말라고 이제 길을 이제 4m를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 넉넉하게 확보를 해줘야지 차후에 여기 이제 있는 분들이 중간에 있는 분들도 이제 어떤 이제 개발 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없을 거라고 보고 도로를 요래 확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땅을 여기 보시면 평균 80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마지막에는 여기 이 편에 이제 구고가 있어요. 구고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평수는 조금 크게 잘라 주는데 80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나중에 이제 집을 지었을 때 계획관리 지역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건축물 인허가가 40%까지 나죠. 그러면 계산성으로 보면 48이 32, 바닥 평수가 32평까지 건폐율이 이제 확보가 된다. 그러면 바닥 평수 30평에 위에 올리는데 8m 이하니까 위에 뭐 2층으로 짓는다면 2층에 뭐 20평 확보하면 한 50평 정도 되는 집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하지만 차후에 여기가 길이 이제 확보가 되면 요 주말 농장을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여기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 인허가를 내서 저희가 이제 전원주택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발 가능성이 또 굉장히 또 높은 지역입니다. 그 여러 가지 면을 이제 봐서 자르는 것도 요 80평 이상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분할을 요래 해서 그리고 미리 이제 나중에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도로도 4m 정도를 확보를 해줍니다. 자, 지금은 이제 주말 체험 농장으로 농지를 지금 분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이제 작년부터 지금 이제 이게 기획부동산이 너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지자체별로 이제 한 해에 이제 요 잘라주는 이제 필지 분할을 농지 필지 분할을 3번 이상 안 해주는 이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뭐 칠곡군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초기 계획은 이런데 요 농지를 크게 확보하고 해가 바뀌면 또 요 자를 수 있으니까 뭐 요래 잘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올해 가을까지 보고 이제 다 마무리를 짓는데 그 전에 분양은 이제 미리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지금 구체적인 조감도가 없어서 그런데 조감도가 곧 만들어지겠지만 농막이 20평 정도 차지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이제 농막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농막을 세컨하우스를 많이 쓰는데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조례에 의해서 정화조를 파괴해 주는 데가 있고 정화조를 못 파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칠곡군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신고를 해서 못 팝니다. 못 파기 때문에 순수하게 농막을 놓고 하는 평수를 한 20평, 80평 같으면 40평 정도는 여기 과실수를 심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평은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4m 도로기 때문에 차가 이제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안에서는 뭐 이제 통행하는 문제가 없고 자기 차량 한 대 갖다 놓고 농막이 20평, 과실수가 40평, 텃밭이 20평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울타리도 치고 여기 전기, 수도,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농막이 정확하게는 주말 체험 농장을 이제 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체험 농장을 가지고 이제 가시수를 심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이제 주말 체험 농장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에 농막이 요즘에는 굉장히 또 잘 이쁘게 많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농막에서 이제 주말에 이제 와서 힐링도 하고 책도 보고 거기 뭐 지인들하고 뭐 불러서 아까 위치를 보여드렸지만 주변에 이게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항해가 들어올 집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인들하고 뭐 즐겁게 뭐 고기도 굽고 뭐 거기서 이제 가족들하고 또 이제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 요 내용에 이제 지금 그러면 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투자하고 해가지고 분양가를 얼마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느냐. 80평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분양가를 한 6천만 원 이하 정도에서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자, 제품 대비해서 땅이나 이런 이제 효율에 대비해서 가격이 싸야지 뭐 저희들은 이제 분양 사업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차후에 자기가 뭐 한 1, 2년 정도 가꾸고 길이 안 나고 그대로 이 주말 체험 농장을 파시더라도 나중에 손해 없이 또 수익을 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기준까지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농지채로 이제 요즘 농사 짓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골에 가면 폐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농지들이 잘 팔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 와서 이 땅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주말 체험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도 있는 개발을 해서 소규모 개발이죠. 소규모 개발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 간에 접근성하고 이래 다 좋지만 산 밑에 있는 이제 어떤 농지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데 대한 환경은 좋지만 지금 여기 들어와서 주말 농장으로서 힐링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만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굉장히 좀 농사만 짓기도 좀 까다로운 위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경자유전이라는 이제 그 농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막으로 사용하는 거는 한 20평, 나머지 60평이 농지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말 농장을 활용을 하면 땅이 항폐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폐농하는 경우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런 산 밑에 있는 땅은 농사 짓기도 어려운 땅들이잖아요. 이런 농사 짓기 어려운 땅들을 이런 식으로 건전하게 개발을 해서 건전하게 또 분양을 하면 그 사시는 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사서 들어올 수 있고 그 농지에 대한 어떤 이거 투자도 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건전하게 투자를 해서 또 투자 수익을 또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지방이 지금 인구 절벽이라든지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이제 폐농이나 이제 농사를 짓기 힘든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주말 체험 농장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거 개발해 놓고 나면 한 2년쯤 이래 지나고 보면 나무도 우거지고 뭐 울타리 쳐져 경계점도 이래 돼 있으면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주말 체험 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농막에 놓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쯤 가지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방에 있는 농지들 이런 농지들이 이런 식으로 80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농지들이 없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300평 이상 돼야지 예전에는 농지원부가 발부가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땅이 몇백 평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650평 땅에
농막 하나, 자연 환경이 좋다고 농막 하나 놓고 내가 여기 주말 체험 농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실무에서 보면 이런 주말 체험 농장을 가지고 농막을 놓고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40대가 넘어서면 점점 많이 생기세요. 자기만의 어떤 공간, 자기만의 어떤 그런 힐링 공간들이 많이 필요를 하시는데 막상 이제 수요자들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계약이 잘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실제 그분들이 바라는 평수는 100평 이하의 이런 이제 소규모의 이제 어떤 땅들인데 실제 농지는 다들 몇백 평씩 넘으니까 어떤 금전적인 부담감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농지는 농지로서의 어떤 고유 기능을 이제 최소한 유지한 상태에서 또 도시민들이 와서 자기 요 80평에 60평 정도의 40평 가실수 같으면 가실수는 또 손이 많이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텃밭 20평 정도 일구면서 그러면 농지도 폐농되는 경우가 없을 거고 항폐화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리고 요런 이제 산 밑에는 이제 또 힐링하기 좋은 이제 환경도 좋은 이제 요런 위치에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양을 해보면 거의 개발 단계 전까지 이제 분양이 끝납니다. 끝나는 이유가 이제 금전적으로 뭐 6천만 원 이하면 뭐 다 완성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땅값하고 요 설치비하고 뭐 포함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선 이제 이하를 보고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양하면 수요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사놓고 차후에 이제 땅이니까 투자 가치도 있는 위치까지 이제 찾는 데가 이제 조금 고달프죠. 고달픈데 뭐 열심히 이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이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땅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냥 보는 땅들을 보고 합당하다고 싶으면 저희들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 개발되는 내용들을 청량하고 뭐 여기 경계 청량도 해야 되고 필지 분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울타리도 치고 나무도 심고 여기 또 농막도 갖다 놓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해 가는 어떤 이제 모델을 말로 듣는 거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투자가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택의 투자 시장은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고 주택 투자 시장은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방에서 어떤 투자를 하냐, 땅 사서 그냥 뭐 땅값이 거기 개발되면 오르면 땅을 팔지 이런 정도의 이제 기초적인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가면 이거 뭐 크게 이제 뭐 복잡하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해보면 크게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뭐 법에 대해서 조금만 그 땅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폐농이 되는 이제 땅들을 이제 사서 이제 또 소비자 이제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분양을 하면 사시는 분들도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없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투자하는 저희들도 투자 수익이 또 뭐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요 개발하는 이제 공을 들이는 만큼 또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건전한 투자를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 그 농지라는 게 이런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나 농림지역이나 뭐 임야나 이런 것들은 기준점이 있어요. 뭐 몇백 평 이상 돼야지 뭐 분할이 되고 뭐 그런데 또 농업진흥구역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벌판 위에 뭐 집 안에 뭐 농막 하나 갖다 놓으면 휑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산 밑에 있는 이런 이제 뷰가 확보된 데는 농사 짓기는 곤란하지만 오히려 도시민들이 선호하기는 굉장히 좋은 이제 농지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땅은 지금 요즘 추세는 뷰가 좋으면 그 어느 지역이든 뷰만 좋으면 사실은 이게 위치에 상관없이 뷰만 확보되면 투자 값어치로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뷰 확보되는 데는 굉장히 뭐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산지가 60, 70%인데 뷰 확보되는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방의 투자는 건전한 투자 방식을 취하고도 얼마든지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죠. 부동산은 왠지 모르게 투기를 하고 내부 정보를 빼와서 뭐 LH 사태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불법적인 어떤 내용들을 해야지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건전한 투자 방식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 개발되는 현황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편 시간 나는 대로 촬영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건전한 투자 방식들이 이런 농지를 활용한 투자 방식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현장 모습들을 또 찍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